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들어가기 전에 탄수화물과 함께 지방, 단백질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먹는 식품을 아주 작게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소가 등장해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까지 들어있어요. 시험에서 탄수화물이 구성원소가 아닌 것은 하고 질소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구성원소가 다 같은데 단백질만 추가로 질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3대 영양소이면서 우리 몸에 열량을 공급하는 열량소예요. 열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로리를 뜻해요.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kcal, 단백질은 1g당 4kcal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양소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몇 칼로리일까요? 알코올은 1g당 7kcal예요. 시험에서 알코올 열량까지 출제되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정리하면 탄수화물은 4, 지방은 9, 단백질은 4, 알코올은 7입니다. 시험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따가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진짜 탄수화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열량소예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려면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오히려 지방이 잘 안 타요.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탄수화물은 지방이 완전 연소에 필요하다라고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로 사용돼요. 지방은 오로지 에너지용이지만 단백질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만 쓰이고 평소에는 근육을 만든다던가 조직 회복 이런 것 등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충분하면 단백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요. 이걸 단백질 절약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0.1%로 유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혈당인데요. 이 탄수화물은 혈당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탄수화물이 특징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당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당이 하나 있으면 단당류, 두 개가 붙으면 이당류, 세 개에서 10개 정도가 붙으면 올리고당, 그보다 더 붙으면 다당류라고 해요. 우리가 밥이나 빵,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대부분은 다당류나 이당류, 올리고당 형태로 들어오고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단당류로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요. 그럼 단당류부터 살펴볼게요. 단당류는 탄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탄소가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 원래는 3탄당부터 7탄당까지 있지만 시험에서는 5탄당과 6탄당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5탄당에는 리보스, 자일로즈, 아라비노즈가 있어요. 시험에서 5탄당인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보스는 우리 핵산의 구성 성분이에요. 시험에서 핵산의 구성 성분인 것은 하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리보스 기억해 주세요.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당들이죠. 주로 에너지 공급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당류예요. 여기서 포도당은 영어로 글루코스고요. 과당은 프락토즈예요. 얘네는 영어 이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영어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일로즈는 원래 영어로 똑같이 자일로즈인데 시험에서 이걸 크실로스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단당류는 탄수의 개수로도 분류하지만 작용기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도 있어요. 단당류 구조 안에는 알데히드기 또는 케톤기, 이 둘 중 하나가 들어있어요. 알데히드기를 가진 당을 알도스, 케톤기를 가진 당을 케토스라고 해요. 알데히드기, 케톤기, 이 구조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6탄당에서 포도당, 갈락토스, 만노스는 알데히드기를 가진 알도스고요. 과당은 케톤기를 가진 케토스예요. 시험에서 케톤기를 가진 당은 하면서 과당, 프락토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기출문제 은행 방식이니까요. 이제 이당류로 넘어갈게요.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에요. 포도당 1개랑 포도당 1개가 결합하면 메가당, 포도당 1개, 과당 1개가 결합하면 설탕.
이건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설탕 맞고요.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한 개랑 갈락토스 한 개가 만나면 유당이에요. 이 유당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데 우리 몸속에서 유당을 분해하려면 유당 분해 효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유당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럼 대장에 있는 유익균이 그 유당을 먹고 증식하면서 우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용을 정장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당은 유익균이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탄수화물이에요. 유당하면 장 건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메가당의 구성 성분은 설탕은 어떤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포도당이 만나면 메가당, 과당이 만나면 설탕, 갈락토스가 만나면 유당입니다. 이당류든 다당류든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면 포도당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서 설탕은 조금 특이해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설탕을 열이나 효소로 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을 끊고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전하당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포도당은 포도당이나 갈락토스랑 있을 땐 손을 떼자마자 멀어지고 싶어 하지만 과당이랑은 손을 떼도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하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은 끊었지만 여전히 함께 있는 상태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설탕과는 달리 점성이 생기고 결정이 잘 생기지 않아서 시럽이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돼요. 시험에서 전하당 구성 비율은 하고 물어보면 설탕과 똑같아요. 손만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 1:1 비율입니다. 다음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10개 정도 연결된 중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올리고는 그리스어 올리고스에서 온 말인데 적은 수, 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이당류보다는 길고 다당류보다는 짧아요. 라피노스, 프락토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리고당은 특징이 더 중요해요. 우리 몸속 영양분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고 저칼로리 식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건 입에서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입속 세균들이 올리고당을 먹기 어려워서 충치를 유발하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올리고당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면서 충치 촉진이라는 보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정답이죠. 올리고당은 충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올리고당은 유당처럼 대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유익균들이 먹고 증식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당류로 넘어가기 전에 환원당 개념을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은 분자구조 안에 작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 작용기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환원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보통 작용기는 다른 분자랑 결합해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데 아직 뭔가 덜 채워져 문이 열려있는 작용기는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뺏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걸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을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알데히드기나 케톤기가 문이 열려있는 작용기예요. 아까 단당류는 알데히드기 또는 케톤기 둘 중 하나는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단당류는 모두 환원당이고요. 그런데 다당류는 구조상 작용기가 대부분 결합되어 있어서 환원당이 아니에요. 이당류에서는 메가당, 유당이 환원당이고 설탕은 작용기가 다 결합되어 있어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환원당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환원당이 아닌 것은 하고 설탕이 나와요. 그리고 알데히드기나 케톤기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받아 환원이 되면 해당 작용기가 알코올기로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인 당알코올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환원되면 소르비톨, 자일로스가 환원되면 자일리톨, 과당이 환원되면 만니톨이라는 당알코올이 되는데 만니톨은 갈조류 표면에 생기는 휭가루 성분이에요. 다시마 겉에 휭가루 있죠. 그게 바로 만니톨이고 단맛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갈조류 표면 흰 성분은 하면 만니톨입니다. 이름이 톨로 끝나면 대부분 당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알코올은 단맛은 있지만 흡수율이 낮아서 칼로리가 낮고요. 그리고 당알코올이 입속 세균 증식을 억제해줘서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그래서 껌, 치약, 다이어트 식품의 감미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작용기, 환원, 전자 이런 단어들이 화학 내용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환원당이 아닌 것은 설탕, 다시마 흰가루는 만니톨, 당알코올 특징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당류로 넘어가 볼게요.
다당류는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에요. 밥, 빵, 고구마 같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당질입니다. 그리고 다당류에는 당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질은 열량을 내지만 식이섬유는 열량을 내진 않아요. 식이섬유는 식물이나 동물의 구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인트는 당질은 열량을 내지만 식이섬유는 열량을 내지 않는다입니다. 당질 먼저 살펴볼게요. 동물과 식물은 에너지 저장 방법이 달라요. 동물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식물은 전분 형태로 당을 저장해요. 시험에서 동물은 전분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땡이죠. 동물은 글리코겐, 식물은 전분이에요. 전분은 뒤에 조리원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전분은 아밀로스랑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오드를 떨어뜨리면 색이 달라지는데요. 아밀로스는 청색, 아밀로펙틴은 적색, 그리고 글리코겐은 갈색을 띠어요. 시험에서 요오드 반응 시 색 잘 물어보니까 기억하세요. 5초 동안 패쪄, 도망갈겐 이렇게 외우세요. 5초 동안 패쪄, 도망갈겐. 다음은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당질과 다르게 흡수되지 않아서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흡수되지 않으니까 소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까지 내려가서 변비 예방,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줘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먼저 동물부터 살펴볼게요. 키틴은 게, 새우 등 각각류의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특히 키틴은 시험에서 키틴의 구성 성분은 하고 잘 나옵니다. 그럴 때 다당류가 답으로 많이 나와요. 식이섬유도 다당류잖아요. 그리고 식물에는 셀룰로스와 펙틴, 이건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한차는 우뭇가살이라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알긴산은 다시마나 미역 같은 갈조류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글루코만나는 곤약에 있는 성분이에요. 시험에서 식이섬유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같은 탄수화물이어도 열량을 내는 건 당질이고요. 식이섬유는 열량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단맛을 비교해 볼 건데요. 다당류는 단맛이 없어요. 다당류는 분해되어야 단맛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당류보다는 단당류가 더 달아요. 먼저 단당류의 단맛 순서는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예요. 과당이 가장 달고 갈락토스는 단맛이 가장 약해요. 이당류는 포도당에 과당이 결합된 설탕, 포도당에 포도당이 결합된 메가당,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결합된 유당 순서예요. 단당류 단맛 순서랑 똑같죠. 그리고 전화당은 설탕과 같은 구성이지만 결합이 끊어진 단당류 상태이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더 달아요. 그래서 순서는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입니다. 단당류 순서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가장 단 건 과당이에요. 시험에서 단맛이 가장 강한 것은 약한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당이 아닌 물질에 붙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배당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겨자속 매운맛 성분인 시니그린, 포도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자몽 껍질에서 쓴맛을 내는 나린진, 스테비아 잎에서 단맛을 내는 스테비오사이드가 있어요. 이들이 모두 당이 붙어서 만들어진 배당체인데요. 스테비오사이드는 감미료에서 배운 적이 있죠? 설탕보다 몇백 배는 달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시험에서 배당체 화물이 아닌 것은 하고 태아닌이 나온 적이 있어요. 태아닌은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배당체를 다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류 가공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당류 가공품은 뭘까요? 바로 사탕이죠. 사탕을 만드는 방식과 식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결정형 사탕과 비결정형 사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결정형 사탕은 설탕 결정이 생긴 사탕이에요. 입에 넣으면 딱딱하고 오래 녹는 식감이 특징이고요. 대표적으로 캔디랑 폰당이 있는데요. 캔디는 우리가 흔히 먹는 딱딱한 사탕이고요. 폰당은 설탕물로 만든 부드러운 사탕 반죽이에요. 비결정형 사탕은 설탕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사탕이에요. 식감이 쫀득하거나 말랑한데 카라멜, 마시멜로, 젤리, 토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시험에서 결정형 캔디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폰당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폰당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폰당은 아까 말했듯이 설탕물로 만든 부드러운 사탕 반죽이에요. 결정형인데 부드러워요. 왜 파운드 케이크 위에 달달한 하얀색 설탕 발라져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폰당이에요. 폰당은 설탕, 물, 포도당을 넣고 끓여요. 설탕만 넣으면 결정이 생기기 쉬워서 포도당도 같이 넣는 거고요. 포도당이 설탕이 덩어리로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끓인 시럽을 뜨거울 때 빠르게 저어줘야 돼요. 그래야 설탕 결정이 작게 생겨서 부드럽게 돼요. 여기에 우유, 초콜릿, 레몬즙, 달걀인자를 넣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젓지 않고 그냥 식히면 결정이 크게 생겨서 폰당이 아니라 딱딱한 캔디가 돼요.
그래서 캔디와 폰당의 차이가 바로 적기입니다. 폰당의 특징 나오면 적기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탄수화물 관련 내용은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라 장담은 하는데요. 그런데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개 있어요.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 은행식이라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를 암기하도록 할게요. 단당류에서 부재탄소 원자가 3개 존재하면 이론적인 입체 이성체 수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걸 풀려면 전자 껍질이나 화학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통째로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부재탄소 원자 3개 나오면 8개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분 70g, 당질 40g, 선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4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열량을 낼 수 있는 거는 뭐뭐뭐라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적힌 수분, 섬유질, 무기질은 열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질은 4칼로리,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였죠. 그래서 각각의 4, 4, 9를 곱해주시면 돼요. 40 곱하기 4, 5 곱하기 4, 3 곱하기 9 하면은 정답은 4번 207칼로리가 됩니다.